5월까지는 현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 5분위의 하락은 그냥 많이 올라가지고 수익 실현하는 다주택 물량이 좀 많은 것 같고요. 2022년 하반기에 보였던 것처럼 그런 패닉 셀링은 전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주간 가격 동향이 나오는데 오늘도 가격 동향이 나왔고요. 지난주에 서울 5분위가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제 뭐 하락지가 좀 더 늘었는지, 그리고 주간 동향이 어떤 분위기인지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나온 것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매매가 지수는 주간으로 0.11에서 0.09로 좀 내렸고요. 그리고 소수점 첫째 자리 아래로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원래 강세장이나 아니면 상승세가 과하다 이런 판단을 할 때 소수점 첫째 자리 0.1 이상부터 좀 과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0.09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내려가긴 했고요. 다만 그동안 오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 하락세가 어느 정도 조금 있어야지 시장 가격이 안정화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하락되는 속도라든가 안정화되는 속도가 다소 더뎌진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호가 하락세는 멈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 시장이 지금부터는 다소 조금 관망세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과열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세는 사실은 월세를 금리로 나눈 건데, 지금 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가 오히려 좀 약세인 것 같고, 월세가 좀 강세인 것 같은, 이제 월세가 실제로 강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전국은 다소 완만하긴 한데 서울이 어쨌든 소수점 첫째 자리였다가 좀 내려갔고요. 특히 1월 19일, 1월 26일 요 사이 요 기간에 보면은 이제 주간 0.3까지 갔었는데, 하하하, 제가 새로 이제 펜을 사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0.9부터 0.2, 0.15, 0.2, 0.5 이렇게 쭉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서울은 확실히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경기도는 1월 말에도 0.1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굉장히 과열이었거든요. 그리고 인천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별로 보면은 결국은 서울 5분위가 서, 강, 송, 용이죠. 서강, 송, 용이 서쪽 하면 송파, 용산인데, 이제 용산이 지난주부터 마이너스 0.01, 이번 주 마이너스 0.05고,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0.19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분위 지역이 소위 그 제일 유명한 강동, 그다음 마포, 성동, 그 다음에 양천, 이렇게 4분위 중에서 제일 대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포 지역이 0.4까지 갔었는데 지금 0.1이니까 마포는 여전히 소수점 첫째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권은, 그러니까 서초, 강남, 서강송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강남도 0.06에서 마이너스 0.07이고, 송파가 0.03에서 마이너스 0.09고, 그리고 강동구는 4분인데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고 0.02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강서구 같은 데는 여전히 가격대가 되게 높고, 이런 데는 6억 대출이라든가 이런 대출 기준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탄탄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안양도 소수점 0.18대가 나오니까 센 거고요. 분당이 좀 중요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 분당 집을 판다 막 이런 기사가 나면서 이제 분당에 조금 심리적인 악영향을 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간 0.4 하다가 지금 0.13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분당구는 0.40에서 0.16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분당집 매각이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줬지만 이제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정도이지, 분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 집을 뭐 매도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적해서 서울 전체를 24년부터 쭉 그려보면은 23년부터 요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어쨌든 은행 대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은대규씨가 있었고요. 그리고 24년부터 신생아론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요 스파이크는 왜 왔냐면은 전세가 올랐는데, 이 전세가 올라간 스파이크가 전세 사기 2년차, 전세 사기 플러스 2년차,
이때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 전세 러쉬죠. 소형 전세로 엄청 밀려왔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같이 따라 올라간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4년에 다시 이때 은대규, 은행대출 규제를 또 등판시켰습니다. 그리고 25년 요 스파이크는 이거는 이제 오세훈이 만들었죠. 토허제. 그리고 이때 토허제 묶었고요. 요 스파이크는 이재명 정부 초기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부동산 대책 규제를 안 쓸 거란 그런 생각이 나왔는데 요 꼭대기에 627이 나왔고요. 그래서 627은 잘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뭐가 나왔냐? 97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97 대책이 공급 대책인데 공급 대책이지만 국토부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자주자주 비판하는 게 공급 없어요. 이 말을 하면서 그냥 이제 엄청난 랠리가 왔죠. 그래서 이때 뭐가 나왔냐? 11호 거래 규제가 나왔습니다. 거래 규제가 나오면서 좀 안정화가 됐었지만 높은 레벨에서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높은 레벨에서 횡보하다가 1월 달부터 조금 삐죽삐죽 올라가니까 이때부터 뭐가 나왔냐? 이제 대통령의 엑스닷컴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메시지 이후에 이렇게 쭉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서울 전체로는 이런 과정으로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송파구도 이제 토허제 모멘텀 이때 11호 대책 나왔고 엑스 모멘텀 이후로 이렇게 빠르게 내려서 지금 마이너스. 그리고 강남구도 똑같이 움직였죠. 똑같이 움직였고 근데 강남구는 여기가 왜 약하냐면은 이제 여기서 627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627을 내면서 대출 규제를 완전 세게 먹어버리니까 대출 규제를 완전 세게 먹어버리면서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락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를 먹지도 않고 뭐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강세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좀 광명이었는데 광명은 24년 강세장이 거의 없었고요. 전세가가 오히려 남들 이렇게 할 때 광명은 혼자 좀 약세였고 그리고 토어제 모멘텀도 광명이 없었는데 작년 627 나오고 나서 이제 4분위로 좀 넘어갈 때 풍선 효과가 나는 국면에서 광명이 좀 강세였고요. 지금은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디가 화두냐면은 이제 용인 수지라든가 강동인데요. 강동, 수지 이런 데가 화두인데 여기는 이제 용인 수지인데 수지랑 강동구랑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강동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0.01이 내려왔으니까 수지는 이렇게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 소위 이제 이게 하이닉스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천이라든가 청주를 가는 그런 물량 버스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커버리지가 있는 지역들이 가격 매수세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강동구, 수지, 그다음 뭐 동탄 이런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커버리지가 되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이 지금 시장의 그 주인공 지역이기도 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앞으로 뭐 6월까지 어떻게 보냐 해서 저는 5월까지는 현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 5분위의 하락은 그냥 많이 올라가지고 수익 실현하는 다주택 물량이 좀 많은 것 같고요. 2022년 하반기에 보였던 것처럼 그런 패닉 셀링은 전혀 아닙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그때는 미국이 금리 오르고 우리나라 금리도 막 제로에서부터 거의 3%까지 22년부터 쭉 올라오면서 그때 주택 매매가 하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졌거든요. 그리고 22년 5월에 루나테라 터지면서 코인 쪽 돈도 완전 막혀버리니까 그동안 서울 아파트 끌고 왔던 그런 30대 매수 완전히 꺾이면서 22년 6월부터 서울도 이제 하락세로 전환했고 22년 하반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 22년 6월에 뭐 갔던 그런 현장 답사에서는 이제 하락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많이 올랐구나. 근데 좀 세금 올라가네? 그럼 좀 10% 낮춰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수준의 하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눈치 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3분이나 경기 4분위 지역은 가격대가 조금 비슷한데 이제 이런 지역들은 소위 14억대 수준의 그런 주택들은 탄탄한 소득을 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하이닉스고 이제 이런 회사들에서 기반한 이런 소득 증가의 매수세가 조금 살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거는 공급 대책이 진짜 필요한 것 같고요. 제 공급 대책은 정말 뭐 이런 129 대책 같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97 대책이 129 대책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 6만 호잖아요. 근데 6만 호가 아니라 이게 10만 호여도
공급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급은 물량이 중요한 것보다는 반복엔 이게 매우 경상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97은 저는 국토부에서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97은 일회성이라는 겁니다. 일회성. 그래서 일회성이 아무리 많아도 저희가 이런 거예요. 이건 연봉 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쩌다 버는 그런 투자 소득이고요. 투자로 잠깐 돈 벌 수 있지만 내 연봉 높아야지 높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일단 공급 자체가 반복적이고 경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국토부가 129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하루빨리 이제 97이나 119 같은 그런 일회성 공급에서 벗어나가지고 경상적인 그런 물량들을 쏟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게 안 된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안 된다. 그래서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되는 건데. 그래서 여튼 시장의 그 기대, 수도권과 서울, 특히 서울에 공급이 없다는 그런 기대를 이제 정면으로 이제 깨야 되는데요. 근데 뭐 국토부가 놀고 먹는 그런 공무원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욕을 먹으면서도 무언가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책이 그래서 조만간 빨리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제로 얼마만한 규모로 공급이 되냐 마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6월 지방선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6월 8월에 세법 개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결국 수도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거를 이제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국토부 선생님들. 아시겠습니까? 차트를 봐보세요. 저는 이거를 진짜 보여주고 싶어요. 97 내고 나서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던 이 스파이크, 이거 다 국토부 탓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다 국토부 탓입니다. 이게 누구 탓입니까? 국토부 탓이지. 그래서 국토부가 이런 엄청난 그 주택가격 스파이크를 만들었다는 데서 진짜 결자해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97 같은 그런 일회성 공급에 그만 매몰되고 장기적인 주택 공급 물량 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앞으로도 주택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안정화 정책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매도를 촉진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어쨌든 하반기에는 세제 개편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세제 개편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4월까지는 현 추세와 약간 유사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그 엑스포스팅이 서울의 주택시장을 소점 첫째 자리 아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심리를 어느 정도 제어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펀더멘탈한 정책들이 달라붙는 거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는 금융정책이랑 공급정책 이런 거 최선을 다해서 세제정책 마찬가지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조속히 시장에 계속해서 뿌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택시장 과열은 한풀 꺾이는 분위기로 가지만 이제 3분위, 4분위처럼 고소득 인센티브가 많은 좋은 양질의 회사를 다니는 분들의 주택 수요가 짱짱한 기간이고 그래서 서울 3분위 주택 가격이 상당하게 좀 버틸 거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가 좀 더 중요해지는 거고 결국 5분위가 꺾이면 4분위 꺾이고 4분위 꺾이면 3분위 꺾이는 건데 그래서 5분위에서 멈추지 말고 안정세가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